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사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회계 1급 회사 B, 그리고 사원명 김은찬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김은찬 사원의 회계 입력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회계 입력 방식은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 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조회하셔서 김은찬 사원을 봤더니 수정 권한자네요. 수정 권한자는 이제 전표를 입력하면 바로 승인 전표로 입력 상태가 바로 승인이 되면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상당히 자유로운,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수정 권한자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부분인데요. 모든 전표에 대해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한 게 아니라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1번 틀렸고, 승인 전표에 대해 삭제 불가하지만 수정 가능하다, 삭제도 가능, 수정도 가능합니다. 대차 차익이 없는 전표를 입력할 때 승인 상태로 저장됩니다. 예, 여기 3번이 맞네요. 네, 승인 전표 수정할 때는요, 전표의 승인 해제 후 수정할 수 있다.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전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3번이 가장 적합한 설명이었다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당사는 ERP를 도입하여 당사의 환경에 맞게 시스템 환경 설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거, 바로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예산을 사용부서별로 통제 관리한다. 여기는 회계 쪽으로 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예산을 사용부서별로, 예산 통제 구분. 네, 사용부서별로 합니다. 네, 맞네. 1번은 맞고요. 처분 자산의 상각비를 월할로 계산합니다. 상각 관련된 거, 처분 자산 상각 방법은 월할 상각. 네, 그래서 맞네요. 네, 월할 상각이니까 맞고요. 3번, 재무제표를 영어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부분, 다국어 재무제표 요건데요. 사용 안 한다고 했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전표 입력에서 입출금 전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전표 입력에서 입출금 전표 여부 사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부죠. 3번만 틀린 설명이네요. 3번 문제, 거래처 등록 메뉴의 거래처 구분은 거래처의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다음 중 거래처 구분과 등록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 부분인데, 자, 지금 기초정보관리 쪽에 거래처 등록 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카드사, 무역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일반 거래처 등록. 예. 일단 답은 1번이긴 해요. 카드사 자체가 거래처가 아니라 금융거래처거든요. 일반 거래처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구분은 여기서 일반, 무역, 주민, 기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무역, 기타, 일반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해서 다 맞습니다. 설명도 맞고요. 그런데 금융거래처 등록으로 해서 구분이 이제 카드사인 경우는 이제 가맹점인 경우에 쓰는 부분이고요. 법인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인 경우에 법인 사이 신용카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설명도 틀렸고요. 그리고 일반 거래처 등록은 아니고 또 금융거래처 등록에 있는 메뉴라서 조금 성격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4번, 더 좋은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회계팀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번호 부분입니다.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용 승용차 부분이니까 요거 업무용 승용차 회계관리 쪽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쪽으로 서 차량 등록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회계팀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조회해 볼게요. 10가 8087 요거죠. 요거 회계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 더 좋은 본점은요, 2020년도 9월 30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2020년도 11월 30일에 주식 200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매각했습니다. 보험 거래와 관련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인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매입한 주식에 대한 지금 매매가액을 모르죠. 그래서 지금 주당 가격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단기 매매 증권 관련해 한 거 자금관리의 유가증권 명세서에서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가증권 명세서. 네, 기표일자는 일단 올해로 한번 잡고 조회하겠습니다.
증권번호가 U2019-0930, 2019-0930. 예, 만원이었네. 액면가액 만원이었고요. 지금 300주였는데 이 중에서 200주만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팔았어요. 200주를 판매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계산기로 지금 200주 판매를 했고요. 지금 주당 얼마씩 이익이냐면 2,000원씩 이익이 된 거죠. 만원짜리를 12,000원에 매각했으니까 이제 2,000원씩 예, 이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수료는 차감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수수료 5만원 차감하니까 35만원이 지금 이익이 났네요.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6번 문제 갈게요. 자, 더 좋은 본점은요, 전국 공장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판매 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공장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 공장 쪽 프로젝트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 항목별로 해서 판매 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 손익계산서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기간별은 아니고요. 프로젝트별로니까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쪽으로 가셔서 프로젝트별로 볼게요. 기간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로 해서 상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프로젝트는 서울, 광주, 부산, 울산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 있는 것만. 전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4개만 찍어서 그냥 할게요. 안 헷갈리게. 자, 복리후생비 가장 많이 지출한 곳 어디입니까? 울산 공장이네요. 4번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좋은 본점 2020년 1월 사용한 판매관리비 중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순서입니다. 자, 요거는 1월계표를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1월계표로 해서 지금 1월이죠. 1월만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1월계표 상으로 해서 차변 쪽은 금액이 나간 거고요. 대변 쪽은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나갔을 때 현금으로 나갔느냐, 현금 이외의 것으로 나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현금과 대체로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봤을 때 현금으로 나간 게 가장 많은 거 찾으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볼게요. 지금 보험료부터 보면 보험료 190만원대, 보험료가 가장 많은 거 파악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네요.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게. 그리고 여비고통비, 그러고 나서 차량유지비,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보험료, 복리후생비, 여비고통비, 차량유지비 1번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더 좋은 본점은요, 2020년도 3월 말에 결산 시 외상매출금에 대해 2%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네, 합계산액 시산표 쪽으로 가서 3월 말 결산이니까 2020년도 3월 31일로 해서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잔액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없네요. 없네요. 네. 그럼 계산기를 불러와서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659-385-000 곱하기 2%죠. 0.02. 1318770원 전체를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이렇게 1번처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없어서 전체 다 대손상각비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네, 9번 더 좋은 본점의 지급어음 중에요. 2020년 상반기에 발행한 어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더 좋은 본점 지급어음이죠. 지금 지급어음은 자금관리 지급어음 명세서 여기서 보시면 되고, 상반기에 발행한 어음에 대한 거 어음 조회로 해서 발행일 부분으로 해서 상반기 보도록 할게요. DN 상사에 발행한 어음이 없다. 맞네요. DN 상사 없으니까 맞고요. 만기일이 6월 30일인 어음 5건이다. 지금 만기일이
만기일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5개네요. 1, 2번이 틀렸고요. 자, 만기 7월 31일 넣으면 하나 맞네요. 3번은 맞고 4번 1월 31일에 1월 31일에 라라 실업에게 1,000만 원의 어음을 1월 30일 날 발행한 거 보이시죠? 맞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더 좋은 본점은 2020년도 12월 말 1년간의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적격 증빙 성격에 맞는 ERP의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 수행 후에 각 증빙별 합계 금액으로 오른 것은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 용 관리 용으로 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일단 날짜는 12월 말 1년간의 지출 증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1년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올해로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증빙 설정을 지금 신용카드 법인 개인 여기가 되어 있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법인은 8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인으로 해서 해주고, 개인은요, 개인 현금 영수증은 9A, 세금계산서 네, 체크하고 저 오른쪽 가서 코드 쪽에서 F2나 이제 더블 클릭으로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계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설정을 일단 하신 다음에 종료를 해주시고 나서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증빙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증빙 설정된 대로 검토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합계 금액을 오른 걸 찾으라는 거고요. 지금 계산서 보면 계산서 100만 원이라서 틀렸죠. 하단에 파란색 보시면 돼요. 합계 쪽. 틀렸고요. 세금 계산서 부분 같은 경우 898인데 지금 현금 영수증께 써져 있으니까 틀렸고, 신용카드 개인입니다. 4240000. 요게 맞네요. 신용카드 법인도 826만 원인데 엉뚱한 값이 섞여 있죠. 그래서 여기 합계 아래에 있는 합계 값으로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6월 한 달 동안 회계팀에서 사용한 예산 중에요, 집행률이 가장 큰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산 관련된 예산 관리 쪽이고요. 예산 실적 초과 상관없어요. 초과랑 다 상관없는데, 지금 6월 한 달 동안이니까 6월. 회계팀 집행 방식은 승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지금 차량 유지비가 100%네요. 4번이 가장 집행률이 컸습니다. 4번 정답. 12번 가겠습니다. 더 좋은 본점에서 2020년도 1분기 결산 시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비품의 감가상각비 부분인데요.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비품의 감가상각비, 일단 감가상각비 쪽으로 올 거예요. 고정자산관리 쪽에 감가상각비 현황으로 가시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경비 구분이요.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거기 때문에 800번대를 하셔야 됩니다. 500번대로 하시면 제조원가고 전체로 하면 두 개 다 잡히니까 800번대로 요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일단 중요하고요. 기간은 1분기니까 1사분기 기간 잘 잡아주시고요. 자, 비품의 감가상각비 56,000원이네요.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핵심 ERP에서는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 변동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산 변동 처리가 불가한 항목인데요. 고정자산 등록 쪽에 가시면은, 자, 네, 아무거나 조회를 해볼게요. 네, 가시면 여기 추가 등록사항 쪽에 이렇게 변동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일단 사업장 이동인 게 기억이 나시면 이제 2번이 아니구나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만약 기억이 너무 안 난다 그러시면 하나 그냥 임의로 넣고 지워버리세요. 구분, 여기 있는 거 구분, 자본적 지출, 프로젝트 이동, 자산 폐기, 양도 부서 이동은 있는데 사업장 이동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13번은 2번이 자산 변동 불가한 처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2019년에서 2020년도 2월 된 더존 본점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지금 2월 된 거기 때문에 차기 2월 된 부분을 보라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처 원장 이런 데서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계정은 지금 외상 매출금, 저는 기표 기간을요 넘어온 것만 보고 싶으니까 저는 1월 1일자로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 2월 된 것만 보이거든요. 가장 큰 거니까 지금 영은 실업이 가장 큰 금액으로 2월이 되었네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더존 지점의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의 종류. 네, 요거는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쪽에 가서 볼 거고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니까 2, 4분기 이렇게 되겠네요. 불러오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죠. 자산 구분이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더존 지점의 2020년 1기 부가시세 확정 부가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매출액 부분이네요. 자, 부가시세 신고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잠깐 다시 한번 갈게요. 지금 더존 본점이죠. 더존 지점, 여기 더존 지점이네요. 지점으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1기 확정, 조회, 불러오기. 네,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네요. 일단 답은 받았습니다. 네, 더존 지점으로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 유의하세요.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고. 네, 16번입니다. 더존 지점이에요. 이것도 2000번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기간은 1기 확정 2, 4분기 이렇게 해주시고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지금 과세표준 매출세액이에요. 매출세 250만원 요거죠? 250만원. 250만원 2번 골라주시고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더존 지점의 2020년도 1기 부가시세 예정신고시 예정신고시니까 1, 4분기 요거고요. 예정신고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 살기표에 반영된 세무구분. 네, 1기 예정으로 한 다음에 이제 전표를 불러왔고요. 지금 매출처별로 했을 때 세금계산서 여기 과세 쪽에 여기 클릭하시면 세무유형이요. 세무유형이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나와요. 요거 해당되는 거 이렇게 색깔이 바뀌듯이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세무유형이 하나만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문에서는 하나만 지금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더존 지점의 202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 매입 내역 중에 공급과액이 가장 큰 거래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공급과액이 가장 큰 거래처 부분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과세 매입으로 해서 매입 매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매입 매출장. 이것도 더존 지점이에요. 그래서 더존 지점 항상 잊지 마시고요. 기준 2기 예정이니까 3, 4분기. 이렇게 해주시고 출력 구분은 매입이죠. 매입. 네, 매입으로 하시고 세무 구분은 과세 매입이죠. 요것만 이렇게 해서 한번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을 보도록 하면 거래처별로 종료를 하면 더 좋았을걸. 아이고, 다시 하죠 뭐. 괜찮습니다. 거래처별, 일자별보다 거래처별로 하면 더 괜찮습니다.
3, 4분기 예정 3, 4분기 출력급은 매입입니다. 세무급은 과세 매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래처별로 공급가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큰 거 찾는 거니까 영혼 실업이 가장 크네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9번 더 좋은 지점의 2020년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할 고정자산 매입액은 얼마인가요? 라는 거. 자, 요거는 저는 고정자산 매입액 감가상각 여기서 볼게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가시면 지금 더 좋은 지점이고요. 1기 확정입니다. 1기 확정 4, 5, 6월이고 고정자산 매입액은 얼마인가? 조회 불러오기 매입액 부분 매입액이니까 300만 원이죠. 세액이 아니니까 300만 원으로 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액이라서 세액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띄울게요. 다음 주 더 좋은 지점에 2020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 대한 예정 신고 누락분의 건수와 공급가액으로 오른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와 공급가액 부분으로 해서 볼게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가서 2기 확정이니까 더 좋은 지점이고요. 2기 확정이니까 4, 4분기로 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조회해서 이해하시고요. 불러오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그래서 매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서는 조금 힘들겠네요. 어쩔 수 없이 메인 매출장으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장으로 가면 자, 요거는 이제 신고서 기준으로 이제 봐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요. 신고 기준일은 4, 4분기 확정 기간이니까 2기 확정 이렇게 해서 지금 매출이고요. 신고 구분은 이제 별도로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회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200 요거 금액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2,500만 원 알기 때문에 사실 3번으로 맞춰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메인 매출장에 가셔서 여기서 2,500만 원짜리로 해서 기표일자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없는 거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딱 하나 보이죠? 하진테크 거. 그래서 요걸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건이고요.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21번 문제 더 좋은 본점에서요 2020년 6월 30일 기준 원재료를 타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원가 보고서 쪽으로 해서 볼게요. 원재료니까 원가 보고서 여기서 보도록 하고요. 요것도 더 좋은 본점이네요. 더 좋은 본점이고 기간은 6월 30일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 원재료 타계정 대체 여기 보이시죠? 150만 원.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네, 22번입니다. 더 좋은 본점은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월 말에 현재 제품 생산과 관련된 재료비의 실제 소비 가격이 단위당 2,000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실제 재료 소비량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일단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결산 자료 입력에 넣어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더 좋은 본점이고요. 1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월만 이렇게 잡을게요. 1월만 잡고요. 여기서 원재료에 대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지금 단기 원재료 재고액
매입액, 그리고 기말 원재료를 넣었더니 사용된 원재료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볼 건데요. 510, 550, 000 나누기 단위당 2,000원이죠. 2,000원. 그러면 255,275 단위만큼 사용했구나. 실제 재료 소비량은 이렇구나 라고 2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23번입니다. 핵심 ERP에서 다양하게 원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관리 항목별 원가 보고서 가시면요. 지금 뭐 조회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네, 회계 단위별 있고요. 부문별, 부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분류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회계 단위별, 프로젝트별, 부문별 있는데 비용센터별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더존 본점의 2020년 제조경비가 가장 높은 분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간별 원가 보고서를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기별로 볼 거고요. 더존 본점이니까 본점 그대로 두시고 조회 확인. 제조경비가 가장 높은 분기. 제조경비가 가장 높은 분기. 3, 4분기죠. 3번. 요거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25번 문제. 더존 본점의 2020년도 1분기 제조원가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원가 보고서 1분기에 대한 거. 여기서도 바로 보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서 여러 진체로 볼까요? 부재료비는 옳지 않은 거 1분기. 자, 부재료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재료비 없어요. 원재료비밖에 없어요. 1번 맞고요. 타 계정에서 대체된 원재료가 있습니다. 타 계정으로 대체된 건 있는데 타 계정에서 대체된 건 없어요. 이거 말에 속지 마세요. 타 계정에서 대체한 건 없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 240에 맞네요. 단기 원재료 매입액 요거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잘 안 풀리시는 문제는 반드시 손에 익히셔서 자기 것 만드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